자, 안녕하세요. 금융과 시사 관련돼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새롬입니다. 자, 제가 한 이틀 동안 좀 바빴어요.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어제까지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못 올렸고요. 오늘 또 영상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 기존에 영상 찍었던 스타일 바꿔가지고 제가 거래했던 부분 위주로 해가지고 말씀드릴 거고요. 종목은 다양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제가 거래했던 SH 에너지화학, 그리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 에이프로젠 메디신, 에이프로젠 제약도 오늘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날아갔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시젠하고 SD 바이오센서, 이쪽 진단키트 쪽 오늘 실적 비교 기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종목 한번 짚어보도록 할 거고요. 코스피, 코스닥은 롤러코스터를 좀 타긴 탔는데 그래도 바닥은 어느 정도 지지가 되는 게 아닌가. 이제 또 이번 주가 마무리가 됐고 다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도 있긴 하지만 거의 다음 주면은 거의 분위기가 마무리될 것 같고, 다다음 주는 이제 6월 달로 넘어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죠. 다시 한번 2700 2750 근처로 가는지, 아니면 다시 역시 경기 침체야 2550 깨고 2500도 깨질지.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낙관론자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파도가 있다면은 오르락 내리락 이 파도만 있다면은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거래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으면 그뿐인 거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피 매동이 어떤지 잠깐 보고 갈게요. 한 2% 가깝게 올라가지고 어제 살짝 2600선 하회했던 부분 다시 바로 회복됐고요. 나스닥도 계속 롤러코스터예요. 하루는 3% 4% 떨어졌다가 하루는 또 2% 3% 올랐다가 오늘은 선물이 좋아가지고 갔던 부분이고, 본 시장은 조금 혼조세였는데 외국인도 기관도 한 1조 정도 매수를 했네요. 프로그램도 올 플러스권이고, 보시면 최근에 바닥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긴 한데 어느 정도는 바닥이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조금 조정을 받긴 조정받았어요. 나름대로 한 2100, 2200 이 정도 사이에서 코로나를 맞았다가 2020년부터 이제 쭉 내리막을 좀 타다가 이제 코로나 때 거의 직격탄으로 이제 1400까지 떨어졌고, 그 1400까지 떨어졌던 지수가 3300 찍었죠. 3300 찍고 작년에 결과적으로 다시 이제 꺾여가지고 3300부터 꺾여가지고 지금 2600이니까 한 700포인트 꺾였죠. 그러면은 한 절반 정도 꺾였다고 보면은 여기서 글자 그대로 진짜 대공황이나 그런 부분이 경기 침체 계속해서 미국 쪽은 금리 인상이라든지 재무제표 긴축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 가지고 물가가 뛰는 부분을 못 잡으면은 경기 침체 온다. 이런 분위기를 어느 정도는 이제 계속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하루는 올랐다가 하루는 떨어졌다가 다시 또 이제 떨어지면은 저가에서 또 주웠다가 아니야 다시 또 떨어졌다가 이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죠. 거시경제는 아무도 몰라요. 예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솔직히 거시경제가 정답이 없는 이유는 경제학과 현대의학의 차이죠. 현대의학을 왜 굳이 갑자기 의학이 왜 나오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현대의학은 글자 그대로 진단, 측정, 분야, 세분화 이런 부분이 완전 다 전문화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어느 정도 신뢰성도 있는 상태고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고, 근데 경제학은 이게 지금 지금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도 없고, 진단하는 장비도 없고, 측정하는 방법도 없고,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는 것도 솔직히 아니에요. 뭐 경제도 나름대로 분야를 이렇게 쭉 따지면은 애널리스트들이 자기 종목, 자기 섹터만 하는 건 사실이지만 전문화가 안 되어 있고, 어떻게 말씀드리면 소경이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의학하고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중세, 글자 그대로 근대 이전 조선이라든지 청나라라든지 이때 한의학, 글자 그대로 진맥 잡아가지고 이 사람이 체질이 어떤지, 이 사람이 어떤 병이 있는지 그냥 보불복이죠. 그게 바로 경제학 수준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지금 현대 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시경제가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지금 현대의학처럼 이렇게 체계화되고 분야별로 나눠져 있고 전문화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네들은 어떻게 생각해? 어차피 쉽게 말하면 돈질이죠. 자본주의가 결국은 돈질 아닙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버티는 쪽이 이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방향성을 갖고 투자하시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저도 오늘 어제까지도 이제 단타로 계속 치고 빠지게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 오늘 조금 상승이 좀 컸죠. 어제 같은 경우에 10,000원이 살짝 무너졌다가, 어제 이제 그저께 미국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시작할 때는 10,000원이 무너져가지고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쯤에는 거의 1,300원? 1,200원, 1,300원 이 수준에서 마무리했으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은 안 떨어졌어요. 코스닥은 안 떨어졌고 코스피만 조금 조정이었는데, 오늘은 그냥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밤사이 미국 시장이 안 좋아 좋은 게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선물이 지금 강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차트가 안 꺾여요. 분봉으로 보든 뭐로 보든 차트가 안 꺾이고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파도를 타야 되는데 파도를 안 타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냥 시초에 훅 당겨 놓고 빠진 게 없이 전혀 빠진 게 없이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막판에 1,900 1,900 한 50원, 60원 이 정도에서 1,900 초반대까지 밀리나 싶었는데 안 밀렸죠. 안 밀리고 그냥 1,925원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전반적으로 크게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딱히 랠리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가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코스닥 전반적으로도 저가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는 분위기인데, 조정을 받아야지, 저는 눌림목이 나와야지 들어갈 수 있는 매매법이기 때문에 주가가 딱 떴다가 살짝 쉬었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안 꺾이고 올라가면 못 잡는 거죠. 대표적으로 오늘 이 코스닥,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150 레버리지를 거래를 못했고, 제가 오늘 거래했던 종목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종목처럼 오늘도 이 SH에너지화학, 그냥 짧게 보시면은 시가가 1,185원인데 뜨기 시작했죠. 1,200원 넘어서 이제 슈팅 나왔을 때는 한 1,275원까지,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움직임 폭이 100원 가까이 움직였는데, 사실상 1,200원 밑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1,210원, 1,215원 이렇게 올라온 이후로 시간이 쭉 지났고, 여기서부터 이제 어느 순간에, 그때가 한 오후였던 것 같아요.
오후에 이제 슈팅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저도 순간적으로 1270원 막 이렇게 찍혔을 때 못 봤어요. 못 보고 있다가 다른 창 보고 있다가 못 봐가지고 1260원대 봤거든요. 1260원대 봤는데 조금 미련이 있었고 그때 못 팔고 1240원 뭐 1250원 이 수준에서 팔았다 한 번 팔았다 샀다 이렇게 좀 반복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한 10원 뛰기. 근데 문제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원 뛰기에도 워낙에 이제 수량이 한 뭐 2만 주, 뭐 3만 주 이렇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3만 주를 거래했는데 10원 뛰기면 30만 원이에요. 물론 수수료도 빼야겠지만 이렇게 두 번만 해도 하루 일당은 나오죠. 그렇게 저는 그냥 짤짤이 조금은 안전한 구간인 것 같아가지고 보시면은 일봉으로는 최근에 이제 쭉 뺐다가 상한가 치고 쭉 뺐다가 지난주 이번 주 조금 흐름을 만들어준 박스권을 조금 그리는 것 같아요. 조금 박스권을 보이는 것처럼 지난주 후반부터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조금 올라온다 싶어가지고 제가 화요일날도 살짝 오버나잇을 했는데 그 다음날 가긴 갔죠. 제가 그날 한 50분 봤는데 장 초반에 9시부터 한 9시 50분까지 봤는데 크게는 안 가더라고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때 1265원인가 1265원에 정리했어요. 그때 그냥 8,000주 그 전날에 체결되고 18,000주 정도 남아있는 부분 나머지 다 그냥 체결됐었고, 그리고 나서 오후 때인가 갑자기 한 뭐 1,300원 잠깐 찍었다가 1,340원 50원 1,300원대 잠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날 1,345원이네요 1,345원 저 윗꼬리 맞고 저 윗꼬리에 속아가지고 한 1,000만 주 정도 저게 뭐 세력들 자전 거래량인지 아니면 저 자리에 이전에 이 상한가 쳤을 때 못 빠져나왔던 사람들 시체인지 어쨌든 매물대가 조금 뭐 400만 주 500만 주 이렇게 주고 받으면서 1,000만 주 넘게 터지고 전화를 기점으로 하고 살짝 1,200원 초반대까지 내려왔다가 뭐 1,160원 1,145원 저거는 그 전이고 한 1,160원대까지 터치하고 다시 올라왔죠. 그저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그렇게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을 보고 1,100원대에서는 거래량이 거의 안 터지다가 오늘 다시 이제 1,200원대로 올라오니까 거래량이 조금 1,000만 주 가까이 810만 주 정도 거래량이 터졌네요. 그래갖고 이때 종가가 1,240원인데 아마 제가 1,240원에 팔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요 종목만 조금 몇 번 거래해가지고 장고 부분 없죠? 오버나잇은 할 게 없어요. 뭐 더더구나 오늘 같은 경우는 금요일이잖아요. 주말 이틀 동안 자금이 묶이는 부분도 있고 오버나잇은 없었고 오늘은 보시면은 SH 에너지 화학으로 1230원이 평단이네요. 1230원이 평단 1240원 요렇게 수량이 5만 주 약간 안 되네요. 5만 주 거래해서 10원 뛰기로 5만 주로 거래해가지고 수익이 35만 원. 세금이 나머지가 세금이 14만 원이 세금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만약에 레버리지라면은 이 세금이 없는 거잖아요. 저 세금이 없고 그냥 수수료만 나가고 수수료도 더 싸요. 수수료도 ETF가 코스닥 150 레버리가 훨씬 싸죠. 근데 그냥 떠가지고 그냥 안 꺾이고 그냥 쭉 가버려가지고 조정을 받아야지 살 수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14만 원 세금 떡 싸먹었죠. 요렇게 거래는 요렇게 했고요.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오늘 뭐 대박이었죠. 안 좋은 쪽으로 대박. 결과적으로 제가 화요일날 영상 찍었을 때 저 PB파마 저거 볼 거 없다. 그냥 뻥카고 그냥
자기네들 세력 물량 어떻게 그냥 뭐 생쇼 비슷하게 개미 꼬시기 하려고 한 40만 주도 안 돼. 그때 39만 주였잖아요. VI가 걸렸는데 10% 넘게 VI가 걸렸다가 뭐 최종으로 한 9%인가에 마무리돼 있었잖아요. 보시면은 그때 화요일 날 일별 종가나 수급을 보시면 이때잖아요. 이때 1450원이니까 10%는 안 되고 9% 정도 때 마무리가 되었고 거래량이 40만 주가 안 돼요. 저건 뭐다? 저거는 개미는 뭐 맛도 못 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거 VI 걸려가지고 막 급격하게 막 움직이는데 뭐 5천 주가 됐든 몇천 주가 됐든 누가 한번 발 담그려고 저건 발을 담글래야 담글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저때 못 들어가니까 그 다음 날에도 뭔가 있는갑다. 뭐 한동훈 뭐 정치탐화 이야기도 나오고 한동훈 임명됐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로 뭐 말도 안 되는 찌라시들 돌면서 그 다음 날도 나름대로 그 다음 날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었는데 그게 끝이었죠. 그게 끝이었고 그렇게 이틀간 이틀간 뭐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좀 한여름 5월의 꿈으로 끝나고 나서 오늘은 뉴스가 떴어요. 뉴스가 떴고 뭐 이 이야기는 뭐 안 된다는 이야기죠. 보시면은 프레스 바이오파마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아시는 그 소식이죠. 뭐. 자, CHMP는 부정적 의견을 통보했다. 임상시험용 그 허셉틴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이게 뭐 충분한 근거가 없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품목 허가 신청이 종료됐다. 당사는 유럽 EMA 유럽 의약품청에 HD201에 대한 품목 허가를 재심사 할 예정이다. 재심사 해봤자 똑같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어디다? 요즘에 뭐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HLB 위암으로 빠꾸 맞았잖아요. 근데 뭐 간암?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미 FDA에서 판단을 내린 걸 지금 3년이 지났나요? 3년이 지나가지고 뭐 중국 쪽으로 돌렸다가 뭐 유럽 쪽으로 논문 하나 썼다가 뭐 독일 쪽으로 뭐 대도 않는 짓거리 해가지고 다시 FDA에 들이민다고 뭐 통계적인 유의성은 자기들이 회사에서 주장하는 거고 FDA에서 아니라고 벌써 답이 나온 거를 HLB에서는 지금 계속 꾸준히 밀고 있어요. 뭐 글로벌 뭐 신약 뭐 암 치료제 두고 보자고요. 과연 되나? 결과적으로 프레스지 바이오파마는 보여주는 게 퍼포먼스가 없죠. 퍼포먼스가 없어요. 그때도 뭐 게시판에 여러 가지 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퍼포먼스가 없으면 글자 그대로 매출이 빵이기 때문에 기업 기업 보시면은 뭐 재무정보 자 매출이 빵이에요. 매출이 단 1원도 없어요. 영업이익 마이너스 100억 마이너스 180억 이러고 있는데 이게 뭐 조단위까지 시총이 갔다가 지금 시가총액 8천억인데 하한가 맞았잖아요. 하한가인데도 뭐 게시판 분위기 보시면은 아직 정신 못 차리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 프레스리 바이오팜을 뭐 분석할 게 뭐 있어요? 분석할 게 없는 게 매출이 없어요. 아니 매출이 없는데 뭘 분석해요? 뭐 차트 분석합니까? 차트는 예전에 다 깨졌는데요. 3만원 깨지고 2만원 깨지고 오늘 하한가 맞았는데 이거 뭐 분석할 게 기술적으로든 기본적으로든 분석할 게 없습니다. 뭐 지분구조? 이거 지분구조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다음 주에 8,800원 온다? 뭐 다음 주도 하한가다 뭐 이런 이야기고 그렇다고 뭐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건 아니지만 푸틴이 방문하면 따상이래요. 그러니까 아직 스푸트니크 포기 안 한 거예요. 막말로 북한에서 스푸트니크를 받을 거면은 이거를 굳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받나요?
북한은 러시아랑 더 친한데 어, 어떻게 말씀드리면 종주국인데 공산주의 종주국인데 이거를 왜 PB파마를 통해서 받아요? 응? 정신 차리시고 북한이 예를 들어서 PB파마, 프레스 바이오파마 상관없이 스푸트니크 V가 필요했다면은 진작에 형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하다못해 러시아 스푸트니크 V가 안 되면은 중국 시노팜, 시노백 이거라도 했겠죠. 근데 북한은 시노팜이 됐든 시노백이 됐든 스푸트니크 V가 됐든 라이트가 됐든 생각이 없어요. 지금 오미크론이 돌고 있어도 생각이 없어. 우리나라가 뭐 그 백신이나 코로나19 방역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의사타진을 했는데 뭐 아예 이런 방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뜬구름 잡는 이야기였지만 결과적으로 알맹이가 없는 게 확인된 부분이고 어쩔 수가 없어요. 뭐 기대하셨던 분들은 이제 뭐 손절할 수 있는 타이밍도 다 지났고 뭐 하한가 맞았는데 이제 뭐 손절이 어떻고 이런 거 이야기 해봤자 뭐합니까? 미리미리 탈출하셨어야지 맞는 거예요. 일단 뭐 나는 싸다고 자기는 싸다고 타이밍을 잡고 저점에서 들어갔는데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들어갔던 그 평단보다 3%, 2%에서 3%가 밀린다. 밀은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로스컷 걸어놓으면 돼요. 내가 내 손으로 마우스 클릭이 안 된다. 그러면 증권회사 전화하셔가지고 거래하는 증권회사 전화하셔가지고 로스컷 설정해 놓으시면 돼요. 내 매수가에서 3% 빠지면 무조건 로스컷. 근데 그 이후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럼 다시 사면 돼요. 3% 손절한 다음에 다시 사면 되지. 어차피 갈 거라면은 손절하고 나서 사면 돼요. 어차피 갈 건데 3% 손절한 게 뭐가 문제예요? 10%, 15%, 20%갈 거라고 생각하면은. 근데 이걸 안 한다는 거지. 이때만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5%도 맘먹고 손절하면 5%도 손절하죠. 근데 이렇게 보고 있다가 3%, 5% 미련 남아갖고 보고 있다가 훅 꺼지는 순간이 있죠. 물량 투하되면서 세력들이 물량 던지기 시작하면은 그냥 바로 VI 걸리는 거죠. 그리고 나선 이제는 못 파는 거죠. 뒤통수 한 방 빡 맞고 나면은 못 팔아요. 그러기 때문에 주식에서 손절이 중요하고 2%에서 3% 무조건 손절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타이밍 매수는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연습만 하면 기계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손절이지. 올랐을 때는 문제가 전혀 안 돼. 뭐 1%를 먹고 나오든 2%를 먹고 나오든 5%를 먹고 나오든 수익이니까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얼마나 더 크게 먹냐는 뭐 욕심이 크게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문제는 손절을 못 하시는 게 문제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손절이 안 되면은 매수를 하면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거나. 근데 수익이 난 거는 팔면 그만이니까 문제가 없어. 잘 돌아가. 샀다 팔았다 샀다 돈 벌었다 샀다 돈 벌었다. 근데 미쳤을 때 현실 부정으로 가는 거죠. 현실 부정. 게시판 찾아보시고 유튜브 동영상 찾아보시고 이미 VI 하락 VI 맞아 버렸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 뭔가 이슈나 뭔가 볼 게 있어가지고 오버나이트 했다 쳐요. 주말이지만 그럼 주말 동안에 유튜브 찾아보시고 게시판 찾아볼 수 있어요. 손실권 뭐 손절 칠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더더구나 PB파마는 뭐 고점 대비 뭐 거의 뭐 반토막에 다시 반토막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나오셨어도 애저녁에 나오셨어야 될 상황인데 못 나간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에이프로젠 메디신 오늘 뭐 초반에는 분위기 좋았죠. 보시는 것처럼 시가가 1535원 어제 이제 1400원대 찍고 살짝 전약 후강으로 마무리가 됐고 오늘도 그 분위기 이어가지고 1610원까지 찍었네요. 고가가 1610원이니까 이거 뭐 제가 지난번에 화요일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400 후반 1500 초반 이때 그냥 샀으면은 오늘 1610원 찍었으니까 오늘 1610원
10원은 뭐 그렇다 치고 1600원 깨질 때 그냥 나오면 돼요. 1595원이라든지 1590원이라든지 상관없어요. 뭐 최소한 50원, 60원, 70원, 크게는 100원도 먹고 나올 수 있는 자리죠. 이것도 1,500원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1,000만 원만 1,500만 원만 있어도 만주죠. 만주 50원, 주당 50원이면 만주면 그것도 50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물리는 거죠. 일단 주가는 꺾였는데 차트 분봉으로 볼게요. 이미 꺾여가지고 1600 깨지고 1550 깨지고 죄송하지만 1500도 다시 한번 깨졌네요. 주가는 이렇게 깨져버렸는데 이거 들고 있어서 뭐합니까? 물론 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뭐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지만, 자, 결과적으로 3분봉상 뜨고 행보하고 떠서 1610원 찍고 윗꼬리 달리기 시작하잖아요. 윗꼬리 달리기 시작한 다음에도 1600원 근처에서 팔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있었어요. 근데 안 팔아. 장대 음봉 떠도 안 팔아. 심지어 볼린저 밴드 상 중심선이 무너져도 안 팔아. 그럼 뭐예요? 그냥 쭉 빠지는 거지. 쭉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볼린저 밴드 하한을 찍어도 더 빠지고 있잖아요. 하한 찍고 다시 한번 더 빠져가지고 1,500원까지 깼죠. 에이프로젠 메디신은 뭐 합병이니 뭐 여러 가지 뭐 말들은 많지만 결과적으로는 물음표인 거죠. 물음표. 물론 저는 에이프로젠 메디신이 차라리 낫죠. 프레시 바이오파마보다. 어쨌든 에이프로젠 메디신은 뭐 제약 바이오 쪽으로 매출이 나오는 계열사도 있고, 모르겠어요. 도대체 프레시 바이오파마는 뭐 하는 회사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뭐 바이오 시밀러 한다고 했다가 스푸트니크 백신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스푸트니크 V 안 되니까 라이트로 가가지고 라이트 위탁 생산하는데 매출이 안 찍혀. 분기가 지났는데. 모르겠어요. 왜 매출 보고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계약했다며. 스푸트니크 V 위탁 생산 계약했다며. 공장 있다며. 근데 어쨌든 에이프로젠 메디신은 허가를 뭐 허세티는 아니죠. 여기는 허세티는 아니고 레미케이드인데 허가 받았죠. 허가 받았고 약을 팔기도 했고 특허를 넘긴 것도 특허를 넘긴 게 아니라 판권을 넘긴 것도 있는데 정상 궤도에는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후발주자가 더더구나 이제 셀트리온처럼 어느 정도 덩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에이프로젠 메디신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 상패 전력까지 있는 대표가, 예전 대표가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지만 아마도 김재섭 지금쯤은 깨달았을 거예요. 바이오 시밀러로는 안 되는구나. 바이오 시밀러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꾸 요즘에 특허 나오는 거 보면 대다수 뭐 항체 신약 쪽이죠. 시간은 이걸로 항체 신약으로 승부 보려면은 최소 5년 10년이에요. 그나마 바이오 시밀러가 그나마 빨랐는데 이제는 그 빠른 것도 다 늦었죠. 그 분기점이 2018년이었어요. 2018년. 지금은 2022년이고요. 제가 에이프로젠 제약 그때 제가 몇만 주, 정확하게 몇만 주인지 기억 안 나는데 15,000주? 15,000주 정도? 최대한 갖고 있을 때는 3만 주까지 갖고 있었고요. 15,000주 2018년 4월 달에 4,9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다 정리했어요. 제가 뭐 갑자기 에이프로젠 메디신 이야기하다가 왜 에이프로젠 제약을 이야기하냐. 어차피 똑같은 회사예요. 보시면은 오늘 에이프로젠 제약 검색해야겠네요. 여기서 현재가로 들어가서 봅시다. 에이프로젠 제약 벼락 맞았죠. 근데 뭐 이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표면상으로는 뭐 뉴스가 하나 뜨긴 했죠.
이거. 보시면은 상장 폐지 예고. 근데 설마 이거를 이 에이프루젠 제약이 상장 폐지 될 거라고 던지진 않았을 거고, 그나마 합리적으로 추측해 보면은 이 전원사채를 갖고 있는 뭐 사채업자라든지 이쪽 사람들이 이 지금 이 신준 인수권이 폐지가 되니까 갖고 있었던 12 물량, 12로 전환된 이 에이프루젠 제약 본주를 그냥 던져버린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젠 더 이상 뭐 10이라든지 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에이프로젠이 걸어야 될 길은 이제 더 이상 12 같은 거, 전원사채 같은 거 발행하지 말고, 정말 돈이 필요하다면은 뭔가 보여준 다음에 CMO가 됐든 뭔가 매출, 바이오시밀러로 매출은 어려우니까 제약바이오, 이 사실상 제약 바이오 쪽으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건 저는 에이프로젠 제약이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됐든 간에 CMO가 됐든 지금 에이프로젠 제약에서 만들고 있는 전문 의약품,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일반 의약품, 약국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병원으로 유통되는 그런 거를 뭐 일본을 뚫든 어디를 뚫든 국제적으로 뚫어가지고 지금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공장 그냥 놀리지 말고 위탁 생산이나 이런 해외 판로 개척으로 해가지고 매출을 만들어야지. 저는 그리고 나서 정말 돈이 필요하다면, 뭐 항체 신약 쪽으로 돈이 필요하다면은 그때 돼서 정말 투명하게 이래 해가지고 얼마가 필요한데 주주분들이 이번 한 번만 감수해 주시면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해서 회사 발전에 밑거름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건 뭐 예전에 제가 이거 에이프로젠 제약도 그렇고 에이프로젠 메디신도 전환사채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해서 물량이 얼마나 남아있고 얼마가 더 나와야 되는지 계산이 안 돼. 며느리도 몰라. 그런 부분으로 이게 오늘 이제 좀 VI를 맞은 부분이고, 뭐 다른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우리가 모르는 이슈가 있다, 뭐 게시판 보시면은 뭐 낚시성 글들 무지하게 많은데 그런 거 다 그냥 다 쌉소리 개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그 전화사채 물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물량을 한 방에 던진 거라고 생각하셔야지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시고, 특별하게 뭐 다른 이슈나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끝으로 계속해서 박스권 매매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에이프로젠 메디신은 박스권 매매 하셔야지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물량 정리해가면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고, 시젠 SD 바이오 센서 요것도 이슈가 하나 있더라고요. 기사가 하나 있어. 그 기사 한번 보면서 마무리로 요 종목 이야기하고 영상 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약업계도 그렇고 뭐 여러가지 바이오시밀러나 요쪽 제약바이오 쪽, 당연히 이젠 코로나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가는 부분이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어떻게 먹거리를 만들 거냐,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이. 여기서는 기사가 지금 안 잡히는데요. 분기보고서는 지난번에 한번 다 말씀드렸던 것 같고, 엑세스바이오랑 비교했던 기사가 있는데, SD바이오 센서에서 보면은 나올까요? 그 제가 봤던 기사, 여기 있네요. 서울경제 기사네요. 진단키트 업체들 이제 1분기 실적 분석, 뭐 부동의 원탑 SD바이오 센서가 부동이고요. 이 원인은 뭐 제가 작년에는 이 SD바이오 센서를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시제는 PCR이잖아요. 시제는 PCR 중심이고 SD 바이오 센서는 자가 진단이나 신속 진단까지 포함된 부분이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요 부분에서 갈렸던 부분이죠. 이 오미크론 때문에 1분기에 이제 당연히 SD 바이오 센서는 폭발적으로 매출이 나왔고, 그 후발 주자였던 뭐 휴마시스나 뭐 엑세스 바이오나 요런 쪽 회사들은 아무래도 PCR 역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요 신속 진단, 자가 진단 쪽으로 매출이 조금 집중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시젠이 엑세스 바이오한테 살짝 밀렸죠. 근데 이거는 그냥 한 분기로 끝날 이슈. 어떻게 보면은 랜덤이죠. 지속 가능한 이슈가 아니에요. 자가진단 키트가 됐든 신속진단 키트가 됐든 지금 이제 관심 있는 사람 있나요? 수그려 들었죠. 마스크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스크. 지금 마스크주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 PCR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여행 가려면 PCR 받아야 돼요. 해외여행 가려면 자가진단을 받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뭐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도 PCR은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이 코로나가 아니라 새로운 어떤 전염병이라든지 새로운 팬데믹이 온다 하더라도 신속이나 자가보다는 PCR이 중심이지, 저는 이 진단키트가 어떻게 보면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좀 약간 B급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1분기 매출이 이렇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분기, 3분기, 4분기 지나면은 결과적으로 당연히 시젠이 올라오겠죠. 시젠은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작년 연말쯤에 뭐 8만원 찍고 다시 뭐 4만원대 떨어졌다가 4만원 깨지고 다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SD 바이오 센서가 48,000원대, 시젠이 42,000원대. 오늘도 뭐 6% 상승했어요. 이 기사가 떴는데도 네. 궁극적으로 싼 가격인 게 사실이고, 뭐 엑세스 바이오 뭐 주가는 굳이 보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뭐 엑세스 바이오 한번 찾아보시고, 저는 SD 바이오 센서도 그렇고 시젠도 그렇고 뭐 진단 키트 이 투톱이죠. 투톱으로 충분하게 견주하게 실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뭐 이미 뭐 조정받을 만큼 뭐 가격 조정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받은 부분이어서 뭐 폭발적으로 성장이 없다 뿐이지, 뭐 기업이 계속 이익을 창출해 나가는 데 있어서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 쪽으로도 한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잘 분석하시고 잘 공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엑세스바이오보다 시젠이 올 토탈로 2022년 토탈로 봤을 때는 분명히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될지는 또 뭐 연말 되면은 답이 나와 있겠죠. 올해 2022년 12월 달쯤 되면은 뭐 지금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부분도 답이 나와 있겠죠.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거시경제는 아무도 몰라요. 그때 돼봐야 이제 막상 돼봐야 아는 거지. 소경이 코끼리 만지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는 웃었다, 하루는 울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잘 살아남으시고 꾸준하게 공부하시고 분석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또 제 거래하는 종목 위주로 또 새로운 영상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롬